My TV. 네, 올해 이천시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시장 경제 악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세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 세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0%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9,48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95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7,758억 원이고요. 기타 특별회계가 64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8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과 성과를 재검토해서 사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효율성이 낮거나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그리고 이천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들은 예산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복지 예산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2,727억 원으로서 2020년 예산에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35%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청소년 육성 사업,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노인, 청소년 분야에 1,0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보육 및 여성 분야에 7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천시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도 집중 편성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및 산업진흥 분야에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교통환경 개선에 650억 원, 그리고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도 2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예산 그리고 공원 관리 예산도 확보해서 시민의 여가생활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179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집행권을 대폭 강화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시민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시정 운영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여와 소통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꾸준한 소통, 그리고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 시정 참여 기회와 그 비중 확대를 통해서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톡, 현답 시장실 등의 현장 소통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잘 살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인 학교 과정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상된 민원 서비스 그리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00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복지사업을 강화해서 일상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2000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관, 공설화장장, 여성비전센터 등의 복지시설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기의 교육환경도 잘 조성해서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개시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아주고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전 세대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소 신축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건강 지수도 높이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로운 삶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책을 확대 추진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많아야 가계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발전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을 잘 실천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랑 지역화폐는 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경영 자금과 홍보 판로 및 기술 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기업과 시장, 골목 상권의 상생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인 M16 이천 공장의 원활한 증설을 지원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9개소 조성을 완료해서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고품질 생산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2010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소비 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역세권은 그 지역마다의 특성과 기능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일부 지역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은
연내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통행 편리를 위해서 교통 및 보행 체계를 개선하고 오랜 수건사항이었던 마장 서울 강남 간 시외버스는 이미 작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또 이천역에서 서울 잠실 간 광역버스 노선은 올해 2월부터 운행 개시해서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이천 충주 구간은 2021년 내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은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30억 이상의 사업 18개 구간 완료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런 한편 구 3번 국도에 편중되었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안흥 산촌 간 도로를 개설하고 이천 사거리에서 신진리 사거리 간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처리 용량 확보를 통해서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리천 상류부 하천과 설봉저수지 아랫마을은 환경을 개선해서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복하천 주변은 휴식과 관광을 위한 멋진 코스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또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부터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 정비 사업을 실시해서 편익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이 있는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먹거리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취, 소음, 쓰레기를 저감하고 걱정거리인 미세먼지는 경기도 및 경기 남부 5개 지자체 그리고 충청권 지역과 공동 대응해서 이천시의 종합 개선 방안을 출입해서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은 종합 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 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박물관, 역사관, 아트홀 등 훌륭한 시설들의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와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과 남구권의 복합문화 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에 접어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더욱 착실히 진행해서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또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이천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이천을 만들기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각 지자체마다 미래 세대, 미래 도시를 위한 발전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지표라고 하는 것은 수립 특정 단체에 국한하지 않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미래 발전의 전략이자 목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 문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 빈곤, 성평등, 건강, 생산과 소비, 불평등, 일자리 산업, 공동체와 같은 경제와 사회 문제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2020년도부터는 지속 가능 발전 설비의 소관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시장 직속의 부서인 미래전략 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여기에 유엔 그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응해서 2020년 내에 이천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이천시만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까지 수립해서 현재 시대와 미래 시대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을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여러 민간단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10년간 이천시가 추진할 미래 사업을 각 지표에 맞게 매칭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 2000 플랜을 2020년 올해 내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행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장인 저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긴 하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없다면 그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전시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 토론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기자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청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 시장님의 정책 그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지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8당 상수형 규제로 인해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주셨는데 지난 시정을 통해 이천시 규제 개혁을 위한 시장님의 정치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시정에서 지역의 규제 개혁을 위해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실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거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반이 지났고요. 그건 속도의 문제인데 시민사회와 함께 또 공직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사업이 포기되지 않은 한 아쉽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이천 지역을 포함한 5개 내지는 7개 시군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이제 제약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5개 시군은 전체가 다 자연보존권역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해법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역시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시소원 다변화, 사소한 다변화와 맞물려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5개 지자체, 우리 환경부가 더 나아가면 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는 그 상수원에 대한 권리, 그 용수권을 굳이 그 수자원공사가 독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좀 강변 지자체하고 그 권리를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한꺼번에 가는 게 힘들다면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각 지역들이 어떤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협력이나 희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사실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이천을 비롯한 자연보존 권역들이 그렇게 이러한 규제들을 실험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고 숙제인데
그러면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지만 그 브레이크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밀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수도권에 그 몰리는 인구들, 그리고 수도권에 그 집중된 개발 이익들을 그 수도권에서 다 받지 말고 지방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들 이렇게 될 텐데, 인구도 집중되고 또 기업도 집중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그 수도권에서 독식을 하니까 지방 여타 그 비수도권에서는 반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현실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매칭이 안 돼서 정말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또 선거에서 이렇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법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마도 이제 올해 새롭게 4개년 계획을 좀 중앙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31개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올리게 될 텐데, 이 말씀드렸던 이 자연보전권역 5개 내지 7개 시군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수원의 문제는 또 별도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지금 기존의 방향과는 다른 어떤 그런 그 해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이제 법률 전문가신데, 저 이제 시장님 취임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딱하고 강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되게 부드럽고 부지런하시대요. 그런 걸 느꼈는데 칭찬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 숨가쁘게 닮은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그다음에 청소행정이라든지 1등 그래서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광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장원시장 아직도 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금년에는 좀 해소시킬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 문제 뭐 아주 가장 큰 숙제고요.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설운동장 그 공영 주차장, 그리고 남천공원 지하 주차장, 그리고 택시 쉼터의 그 주차장 그 주차 타워, 그리고 부시민회관,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의 주차장의 주차 타워, 이렇게 크게 이제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그렇게 나갈 계획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천의 자가용 보유 비율을 봤는데 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가용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정말 이 대중교통, 특히 버스, 시내버스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 코스를 다 돌아야만 되고요. 배차 간격도 너무나 길고, 사실 또 필요한 시간대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버스, 시민들의 발인 그 시내버스가 불편하니까 차를 안 살 수가 없고, 그 차가 다른 도시보다 인구 대비해서 훨씬 많으니까 주차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 공간 확보는 당연히 뭐 서둘러서 더 나갈 건데, 그거를 넘어서 시내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2025년도를 목표로 2000 시내버스의 완전 공영제를 목표로 합니다. 중간에는 중공영제로 저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공영제로 가면 완전 공영제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중간적으로는 이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순환버스를 처음 실시를 해봤더니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그 코스 개발을 좀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 불편한 그 코스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를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면 지금 불편한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의 발휘되는 시내버스가 좀 더 편리해진다면 시민들이 차를 덜 사거나 차를 가지고 있어도 시내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주차 문제를 함께 좀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시민프레스 김명국 기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소외계층을 꼼꼼히 챙기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말씀드리자면 길 수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0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표현 개념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다문화라는 표현도 다문화 사회의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숙해 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국을 이렇게 떠나서 제2의 고국을 생각해서 여기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있으면 그 어떤 집단적으로 그렇게 소외되는 부분이 많으면 다른 구성원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좀 편성을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그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그 나은 사업들, 보다 많은 예산들 편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천을 선택을 잘했다라고 해서 웃을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른 이천 시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곳을 더 채워주는 게 공정하기 때문에 올해 부족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늘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에 경기하는 뉴스 이동희 기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신년 사업을 통해서 이천 시민의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보다는 가까이 있는 그 행복을 우선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행복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 지역 호텔 100억을 발행하기로 목표를 세우셨는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 그러니까 예산의 여기 이천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0억 있더라고요. 목표로. 근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더 발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그거 하면서도 저도 왜 다른 이제 지자체 저기를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걸렸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풀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첫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이닉스에 좀 의지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행을 해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실천해내면 지역화폐가 더 충분히 발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저희가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마치 지금 몇 천부터 이렇게 확 늘려서 가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 욕심이야 뭐 당연히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실제로 일하는 부서나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이 존중이 되어지고 좀 더 독려하고 해서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의 김평석 기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용수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이 길어지시는데, 뭐 간단히 정리하면요. 상수원에 대한 권리가 용수권입니다. 이 물병에 대한 소유권, 뭐 돈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상수원에 대한 권리가 용수권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판다면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상수원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요, 사실 그 원재료는 빗물이죠. 빗물인데 빗물은 물을 흐르는 거니까 그 빗물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드는데 상수원은 마셔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만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댐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어서 가집니다. 그런데 수질만큼은 강변 그 수계에 있는 지자체의 그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희생 없이는 수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뭐냐면, 댐 건설 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그 용수권을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 건설 비용이 회수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다 회수될 때가 되면 또 다시 댐을 하나 만들고, 댐을 만드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수자원공사가 그거를 용수권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상수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마시는 사람들의 생명수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자꾸만 시장만 당하니까 수질 관리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 관리를 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협조 때문에 수질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수질 관리에 협력할 수도 있다면 수질은 좋아질 텐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자원공사가 단순히 시민들 세금 가지고 댐 건설했다는 이유로 행사하는 그 용수권,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것을 강변지자체한테 나눠서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전문가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렇게 댐을 건설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도권을 갖는 그런 것들을 기득권론이라고 해서, 이제는 강변의 지자체가 그 용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강변론이라고 해서 흘러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맑은 물이 가장 그 비싼 시대, 블루골드 시대에 적합한 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권을 독식하고 있으니까 지자체끼리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간의 그 분쟁으로 가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쟁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용수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강변지자체하고 그것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자체들이 차관을 들여오든 해가지고 댐 건설하고 용수권을 다 하면 되죠. 수자원공사는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신년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에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보전 권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전국에 있는 그 상수원 수계의 지자체들이 최소한 올해 모여서 그러한 부분에 공동으로 뜻을 같이 하는지,
그렇게 해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국회에서 이렇게 그 토론회도 대국민 토론회도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예, 여기 아까 손 들으셨는데 네, 시장님 많이 와주십시오. 네, 그만하시죠. 저는 여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금표 2,400 정도면 국내에서 하락이 어려울 정도로 큰 차지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품종이나 해창미, 알창미 개체 과정이 2010년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10월 24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루전 세미나가 됐어요, 씨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올해 시장에 시장님 계획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해 저희들이 임원님의 2,400 품종이 지난해 이전까지는 100% 다 일본 품종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리, 히토메본에, 아케바레 이 정도였는데 일단 조생종에 한해서 일부만 지난해 해들미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천시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2012와 같이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이렇게 경작을 해봤더니 맛도 좋고 또 수확량도 많고 또 키가 작아서 바람에도 도복도 저기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지난해 일단 이철에 500헥타를 해가지고 시범 재배를 한 겁니다. 조생종만. 알참미 종만 대종은 시험 재배를 하지 않았고요. 해서 맛을 봤는데 조생종은 사실은 일찍 수확 기간이 짧아서 맛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해들미는 먹어보니까 다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했는데 오히려 중만생종보다 그만큼 맛있다 라고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 수확량도 좋고 밥맛도 좋고 또 도복에도 강하니까 병충해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비로소 이제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2020년도까지는 22년도까지는 이천 지역의 전역에 해들미와 알참미를 전체 다 심도록 하고 그 중간에는 다른 지역에는 이 벽품종을 보급하지 않고 여기에 성공적으로 다 되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 벽품종을 이렇게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루전 산업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세미나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사업 형식으로 이제 일루전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을 공모를 띄웠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은결 씨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 이천에서도 그 일루전 페스티벌을 유치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업무 협약까지도 체결해서 진행할 거도록 규모는 아마 지금 9억에서 10억 정도 페스티벌 저기에 잡힌 거로 보니까 국비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 드신 분들이 세 분인가 세 분까지? 네, 그러시죠. 네. 경기도민일보의 김원희 기자입니다. 예. 예. 지금 다른 데 일자리 청소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다 하는데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농촌 정책에 관해서 큰 계획이 없으신 걸로 돼 있어갖고 지금 쌀 품종 이천 여주 좋은 땅에서 좋은 쌀을 이천이 특히 진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 정책에 보면은 다 고령화되어 있어갖고 지금 사실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점점 농사를 덜 짓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게 각 지자체마다 올라가서 작년서부터 법무부에서 이걸 추진해서 아마 공문도 내려보내고 계절 근로자라는 비자 제도를 뭐 E7, E9는 있는데 E8 비자라고 한 2주 전에 그 차관회의를 거쳐서 공무회의에서 상정이 돼갖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으신 분이 많은데도 힘든 일은 안 하시라니까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유통팀에서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은 그런 제도가 확정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뭐 업무가 많으시니까 죄송하지만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농축산 정책에 대해서 향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게 있어서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고 이게 꼭 시에서만 농업과 쪽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냥 중간시에 해남 안 합니다. 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절 근로자라서 1년에 한 번 5개월 나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농촌에 한해서, 농어촌에 한해서. 요즘에 대해서 한번 좀 향후 정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도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 더 농사 짓기 좋다 이렇게 느껴지냐 말이에요. 위기를 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지금 WTO라든지 FTA 이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지금 WTO에서 궤도구치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뭐 농산물 가격 경쟁 시장 버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해소해내야만 그 지역의 농업이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천시 그 종합 먹거리 계획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로컬푸드 정책이 철저하게 거기서 다 녹아져가지고 우리 이천시가 심지어 수급 균형까지도 책임을 져가면서 그 공공급식까지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양질의 그 농산물들이 거기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가져야 이 농민들의 그 고민들은 그겁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소득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면.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계절 근로자의 문제는 사실 가장 100점짜리 정책은 아니라 사실 이 중도적인 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국민도 아닌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고 버는 돈들이 다 바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똑같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도 그 돈을 벌어서 이 시장에 쓰느냐 아니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은행에 넣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천 지역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지원을 더하고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뭐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없다면 계절 근로자 그 부분도 계속 섭외가 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절 근로자는 우리 지역 경제에 사실은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응급 처방으로는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십니다.
경기신문의 보고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또 WTO 개도국 졸업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축약해서 먼저 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고 의회에서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이 이제 시정 질의에서 이제 답변하신 분 제가 푸드 내지 푸드 플랜에 대해서 선선한 먹거리 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거하고 이어서 이제 저는 그거하고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생산 품목인 복숭아나 뭐 축산이나 또는 뭐 상추나 채소나 화해나 특작이나 인삼 이런 거에 대해서 품목별로 이게 이제 값싸게 이제 수입 개발이 되면 품목별 가격 폭락에 대한 가격 보전제 그리고 이제 또 여주시에서 지금 한 농민수당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께서 얘기하신 농민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이천시는 그러한 조례 제정 의향이 있는지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추곡수매 때 이제 수납통 보존제 같은 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매개지까지 지원해 주니까 WTO 개도국 졸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또 하나는 이제 문화재단 설립이 시장의 공약 사안인데 제가 그 법률사항에 이제 지방 출자가 출연해 가는 법률과 이런 걸 따져보면 관련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올 연말에나 가서나 설립이 가능해서 공청회나 또는 위원회나 또 도화 현장이 있고 의회 통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난하다 연말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일정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라든지 1년째 이사장이면 공석이신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수배통부터 말씀드리면요. 수배통을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은 사실은 취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천시도 이제 뒤질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정치적 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이 복지적인 측면입니다. 복지는 어느 한 시군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나라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최소한 방역 단위로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도에서 전체를 하고자 하면 시군의 의향을 물어봐요. 할 의향이 있느냐? 하면 언제쯤 하려고 하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아마도 경기도에서 적극성을 보이면 올해 가을부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 따라서 하게 되면 경기도는 동시에 가는데 시장 분수에 따라서는 먼저 치고 나가서 좀 멋도 부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부터라도 제정이 되면 사실 하고 싶지만 그거는 복지적인 측면이 강해서 최소한 경기도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이 두 가지는 또 비슷한 측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게 있고요. 그거를 사실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제 그것이 맞는지를 봐서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뚜껑을 열어봤는데 위험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점 관련해서는 이제 도시개발공사 부분이 그런 점들이 벌써 이제 다른 시군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들 그렇게 하고 싶죠. 개발 이익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도시공사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수익 창출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갔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또 설례도 지금 이미 그런 데가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로 갔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데가 또 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문화재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이 없다고 해서 이천의 문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체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각자 예천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그 감당해내고 있는 그 이천 문화의 그 역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하죠.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이거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지, 우리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거니까 밀어붙여, 이렇게도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간다는 것을 충분히 배워주고 그분들이 동의할 때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러한 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맨 처음에 그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오케이가 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제 마음이야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거나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보니까 둘 다 큰 저기가 없으면 올해 다 통과가 되어지고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네, 후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록스의 오름생입니다. 지난해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반기 그 행사들이 거의 뭐 중단이 되거나 차질이 돼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연천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지, 또 금년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문제가 백신이 없거나 백신을 만들어도 변종이 빠르게 되게 되니까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없어서요. 그래서 일단 오면은 뭐 다 정리가 돼야 되고 다시 재입식을 하려면 최소한 뭐 3년 이상이라니까 축산업 시장은 다 산업은 붕괴가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바다고 여겨질 정도지만 저희들은 뭐 바로 며칠 남겨놓고 중화축제부터 쌀문화 축제, 인삼 축제, 그리고 봄에 우리 그 경기도 도지사님 설득시켜서 우리 이천시 유치했던 게 있어요. 경기도 정책 축제 그리고 도민하는 행사를 이천에서 1박 2일로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정말 저희들한테 지역경제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그것도 반납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더 큰 거는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결정을 재단이 결정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며칠 안 놔두고 저희는 이제 지사님한테 우리 이천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2010년, 2011년 건너온 겨울에 구제역으로 97, 8%의 돼지를 다 물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민들은 저와 똑같습니다. 전면적으로 비엔날레를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뜻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셨고,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며칠 안 남았으니까 유료 티켓이 11만 장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또 이미 외국인들도 다 초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는 없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좀 난처하고 막 난감하긴 했지만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강행을 해서 돼지열병이 안 오면 좋지만 온다면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으니까 저기 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사님이 문자를 주셔서 몇 시간 후에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의 뜻대로 도자 비엔날레도 이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배역을 했고 이렇게 왔는데 뭐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사육 대지에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멧돼지를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옮겨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이 집돼지 저기 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경로 이게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상태를 정말 그 방역 체계를 지금처럼 철저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를 2, 3년을 해서 멧돼지를 다 저기 하면 그래 성공한 데가 체코 아니에요, 체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루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다시. 네, 그때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또 체코처럼 2, 3년 만에 다 마무리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저희는 뭐 2000은 양돈이 전국에서 2위고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사실 우리 이천시의 인구가 23만이지만 대지는 45만이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떻게든 우리는 좀 더 강화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정부하고 좀 시스템을 맞춰서 경기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보다도 훨씬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조할 기자님 안 해드렸는데? 네, 주 기자님은 다음에 별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